누군가를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겉으론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냈을 때 우리는 뒤늦은 후회를 하곤 합니다. 그때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처음부터 이상한 낌새가 있었는데도 말이죠. 사람을 잘 본다는 건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생기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래 살아도 그저 사람 복이 없다며 같은 상처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첫 만남에서 본질을 꿰뚫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단 하나, 관찰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관찰력은 가장 평범한 장면에서 발휘됩니다. 바로 밥을 먹을 때입니다. 하버드 행동심리학 연구진은 무려 10년 동안 5천 명의 식사 습관을 분석한 끝에 놀라운 결론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사람의 말투나 표정, 배경보다도 식사 자리에서 드러나는 행동이 그 사람의 성격, 감정, 인간관계 성향까지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단서라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 그 사람의 본성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존심, 배려심, 불안, 허세, 욕망까지 말하지 않아도 숟가락 하나로 다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떤 걸 보게 될까요? 말투, 옷차림, 직업이나 학벌 같은 외형적 조건이 떠오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오히려 식사 태도나 음식에 대한 반응, 상대방과 나누는 방식,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처럼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야말로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을 보여준다고 강조합니다. 왜 하필 식사 자리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이 밥을 먹는 순간 가장 무방비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가면이 벗겨지고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시간이 바로 식사입니다. 무의식이 전면에 드러나고 오랜 습관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때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 즉 본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결정적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상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고 위험한 관계는 일찍이 걸러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더 건강하고 오래가는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식사 자리 하나로 알아차릴 수 있는 6가지 결정적인 장면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단순한 예절 교육이 아닙니다. 실제 심리학 연구와 사례를 바탕으로 말보다 강력한 행동 신호를 읽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에는 설령 내 안에도 그런 본성이 있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실전에서 효과가 검증된 방법까지 함께 제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 누군가와 식사 한 번만 해도 이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조금 거리를 둬야 하는 사람인지 분명히 감이 올 것입니다. 남을 파악하는 눈이 생기는 것과 동시에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도 함께 얻게 되실 겁니다. 내가 식사 중에 무심코 보였던 행동이 누군가에겐 어떤 인상으로 남았을지, 말보다 더 큰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전달하고 있었는지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밥 한 번 같이 먹어봤더니 이상하게 신경 쓰였던 사람, 혹은 반대로 한 끼 식사만으로 깊은 신뢰가 생긴 사람. 만약 그런 기억이 떠오르신다면 이 영상이 그 의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람을 볼 때 식사라는 아주 일상적인 장면에서 무엇을 봐야 할지 명확해지실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어디서 드러나는가? 그 놀라운 첫 번째 장면부터 함께 보시죠. 사람의 본성은 어디서 가장 먼저 드러날까요? 겉모습도 아니고 말투나 직업, 화려한 이력도 아닙니다. 가장 선명하게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은 바로 밥을 먹을 때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는 그 사람의 배려심, 불안함, 허세, 자기중심성, 감정 조절 능력까지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에 그 사람의 인격 전체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식사를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식사를 함께 하기로 해놓고 인사도 없이 혼자 먼저 수저를 들고 음식을 집어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태도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배가 고파서가 아닙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조급함, 타인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식사 시작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식사 자리에서의 배려는 그 사람이 평소 얼마나 주변을 인식하고 사려 깊게 행동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첫 단서입니다. 이런 사람은 대화에서도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고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누군가와 식사 자리를 갖게 된다면 식사 전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행동하는지를 유심히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컵을 먼저 건네주는지, 반찬의 방향을 돌려주는지, 아니면 말도 없이 자기 먹을 것만 챙기는지.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배려심과 관계 중심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할 것은 음식에 대한 반응입니다. 음식이 나오자마자 불만을 표시하거나 이게 뭐야, 별로네, 맛없다 같은 말을 툭툭 내뱉는 사람은 감정 조절력이 낮은 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솔직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건 상황입니다.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감정이나 불편함을 여과 없이 표출하는 사람은 대체로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충실한 사람과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특히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런 태도는 갈등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럴 땐 그 사람의 표정, 말투, 그리고 그 말을 던진 이후의 분위기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입맛에 맞지 않아 한마디 한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불만이 많고 부정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인지 그 차이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이런 반응은 팀워크를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식사 중 음식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음식을 덜어주거나 상대가 먹기 편하도록 접시를 돌려주는 행동은 단순한 매너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에 대한 관심과 관계의 깊이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식탁 위에서 자기 몫만 챙기고 다른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실제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음식 나눔의 태도가 높은 공감 능력, 그리고 신뢰도와 연관된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함께 먹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취향이나 상황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만 식사하는 사람은 장기적인 관계에서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선 식사 중 한 번쯤 상대가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챙겨주는 순간이 있었는지를 떠올려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반찬을 건네주며 이거 맛있는데 한번 드셔보세요라고 말한다면 그건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상대의 만족과 경험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사소한 배려는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신뢰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네 번째로 매우 중요한 장면은 바로 종업원이나 주변 사람에게 보이는 태도입니다. 음식을 가져다 주는 직원에게 반말을 하거나 사소한 실수에도 짜증을 내는 사람은 평소에도 관계에서 우위에 서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자신보다 약하다고 판단되는 상대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 당신에게도 똑같은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계 초반엔 웃으며 다가오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유 없이 깎아내리는 말을 하거나 눈에 띄게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서튼은 사람의 인격은 힘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에 가장 진하게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종업원은 대개 그 자리에서 권력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공손하게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같은 말을 자연스럽게 건네는 사람은 대부분 관계에서도 예의와 존중을 기반으로 행동합니다. 반면 불편한 표정이나 무뚝뚝한 말투 혹은 감정이 실린 언행이 반복된다면 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상대를 도구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식사라는 아주 평범한 장면에서 드러나는 행동이지만 그 사람의 성향과 깊은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본성이라는 건 타인을 판단하는 기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의식 중에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본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를 자각하는 것 역시 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본성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나도 모르게 반복하던 습관을 교정할 수 있는 실천 전략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판단하는 눈을 길렀다면 이제부터는 내면을 조율하는 기술을 함께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밥상에서 드러나는 본성은 식사 장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격은 하루를 살아가며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행동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은 말보다 표정보다 훨씬 강하게 본심을 드러냅니다. 이제부터는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난 후 또는 평소 일상 속에서 관찰할 수 있는 본성의 신호와 그걸 어떻게 바꾸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은 식사 이후의 태도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자리 정리에 참여하는지 아니면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먼저 나가버리는지, 이때의 행동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서 그 사람의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는 기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당연하다는 듯 물컵 하나 치우지 않고 자리를 떠납니다. 반면 누군가는 말없이 식기를 정리하고 종업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런 행동은 작지만 상대를 배려하고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는 태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실제로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식사 이후 뒷정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일수록 직장 내 팀워크 점수가 높고 책임감이 강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장면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식사가 끝난 후 자리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를 보십시오. 둘째, 대화가 끝났을 때 마무리 인사나 감사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이 두 행동은 그 사람의 관계 마무리 능력, 다시 말해 사람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책임을 다하는 성향을 보여주는 매우 강력한 신호입니다. 다음은 식사 외의 일상 행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본성의 단서들입니다. 첫 번째는 길을 걸을 때의 보폭과 걸음 속도입니다. 발을 끌며 걷는 사람은 대체로 게으름과 책임 회피 성향이 강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빠르고 보폭이 크며 팔을 크게 흔드는 사람은 주목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며 과시적 성향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걸음걸이가 반드시 성격을 단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패턴이 반복될 경우 그 사람의 심리 상태와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는 사소한 부탁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누군가가 물 한 잔만 부탁드릴게요라고 말했을 때 기꺼이 웃으며 들어주는 사람과 귀찮은 기색을 숨기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인격을 가졌습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 드러나는 태도는 타인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 즉 내 삶에 타인을 끌어안을 여유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부탁을 쉽게 거절하거나 짜증을 내는 사람은 실제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을 깊게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는 사람은 신뢰를 주는 사람이고, 반대로 그것을 귀찮아하는 사람은 결국 관계를 단절시키는 쪽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 자신의 본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니다. 지금까지는 타인을 보는 법을 말했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보이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본성은 바뀔 수 있는가? 그 대답은 명확합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억지로 참고 자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인식하고 반복을 통해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미국 UCLA 행동변화연구소에서는 이런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피실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한쪽에는 습관을 참아내는 훈련을 시켰고 다른 한쪽에는 단순히 그 습관을 자각하고 그 순간 다른 행동을 시도한 뒤 그것을 매일 기록하게 했습니다. 3개월 후 자제를 시도했던 그룹은 14%만이 습관을 바꾸었지만 자각하고 기록했던 그룹은 무려 76%가 변화에 성공했습니다. 즉, 본성을 바꾸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억제력이 아니라 인식과 기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다음 세 가지 실천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멈추는 연습입니다. 내가 또 말 끊으려는 순간, 다리를 떨려는 순간, 식사 중 허둥대는 순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내가 이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것만으로도 뇌는 새로운 회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반대 행동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팔짱을 끼는 습관이 있다면 손을 무릎 위에 올리는 자세를 대신 연습해 보십시오.
걸음이 너무 빠르다면 일부러 느리게 걷는 연습을 하십시오. 하루 3번만 반복해도 뇌는 새로운 습관으로 반응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기록입니다. 오늘 몇 번 멈췄는지, 몇 번 의식적으로 다른 행동을 했는지 짧게 메모하세요. 이 기록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나의 본성을 재설계하는 설명서가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중 어떤 사람은 평생의 인연이 되고 어떤 사람은 큰 상처로 남습니다. 이 차이는 결국 본성을 보았느냐, 보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까를 되돌아보는 용기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내가 고치고 싶은 습관 하나가 떠오르신다면 그것이 변화를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본성이라는 단어. 그 본성도 결국 작은 행동의 반복이 쌓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행동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만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어떤 인연은 오래된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사람을 안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겉모습에 속기도 하고 말에 홀리기도 하며 다정한 손길에 마음을 놓았다가 돌아서서 후회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른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조심하자는 의미를 넘어서 더 좋은 관계를 만들고 더 깊은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출발점을 밥상머리에서 찾았습니다. 왜 하필 식사일까요? 식사라는 일상은 그 어떤 순간보다 인간의 본능이 드러나고 가면이 벗겨지는 시간입니다. 무의식의 행동이 튀어나오고 감추려 해도 감정이 새어나오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함께 한다는 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사람을 알아가는 첫 번째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전에 물컵을 먼저 건네는지, 음식의 방향을 자연스럽게 바꿔주는지, 아니면 말없이 자기 것만 챙기는지, 이 작은 차이 하나에 그 사람의 배려심과 성향이 담겨 있습니다. 맛이 없다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감정 제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조용히 먹되 나중에 상대를 챙기는 사람은 깊은 배려심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종업원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역시 중요합니다. 자신보다 약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무례한 사람은 결국 언젠가 본심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감사 인사를 자연스럽게 건네고 상대의 수고를 알아보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신뢰를 쌓아가는 유형입니다. 식사 이후의 태도 역시 본질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함께 먹은 뒤 아무 말 없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과 조용히 정리를 돕는 사람은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는 모두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집을 이루는 벽돌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지 타인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정말로 강조하고 싶었던 건 나 자신 역시 누군가에게는 같은 시선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젓가락질 하나, 말투 하나, 웃는 얼굴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뢰로 이어질 수도 있고 조심스러운 거리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성을 읽는 기술은 동시에 나의 본성을 돌아보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심코 했던 말, 습관처럼 반복했던 행동이 누군가에겐 어떤 의미로 전달되었는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기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성은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습관이 모여 성격이 되고 성격이 쌓여 본성이 되었다면 그 반대도 가능한 일입니다. 의식적으로 멈추고 반대 행동을 정하고 그것을 기록하며 반복하는 것. 이 단순한 3가지 실천이 나를 조금씩 바꾸고 결국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듭니다. 억지로 참고 애써 고치려 하기보다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차리는 것. 이 첫걸음이 가장 강력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사람을 만났을 때 말보다 먼저 그 사람의 손을 보게 될 겁니다. 말보다 먼저 표정을 읽고 식사 자리에서 드러나는 사소한 태도 속에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도 누군가의 눈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지를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시작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물 한 잔 먼저 건네는 마음, 한마디의 따뜻한 인사, 한 걸음의 여유.
그런 작은 행동들이 결국 나의 본성을 바꾸고 내 주변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서 마음에 남는 한 장면이 있으셨다면 그걸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삶 속에서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오늘의 시간이 머릿속 정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남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더 깊은 공감과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따뜻하고 평온하길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그 관계의 중심에서 당신이 늘 좋은 에너지를 전하는 사람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